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원달의 혈통, 정체, 보통은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고구려의 신흥세력, 몽골 초원부군 투바공화국 근방 출신, 사마르칸트 강국 왕족 출신,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추가적 4번 이후의 설도 소개를 드릴 건데, 우선 그에 앞서 간단히 2번, 3번을 짚어보면, 2번 같은 경우는 투바공화국의 온다르라는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죠. 그게 근거고, 3번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지역이 예전에는 사서의 강국이라고 기록되었었는데, 이란계인 소그드인들의 세력이거든요. 그 강국의 군주가 온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 아니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유명한데, 2번 같은 경우는 그 온다르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확정을 하려면 발음이 비슷하다 이외에 추가적 근거가 더 있어주면 좋겠죠. 3번 같은 경우는 강국이 당시 동서 실크로드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세력이고, 사마르칸트가 다들 아시듯 실크로드의 상징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북사, 강국은 강대한 나라로 유명하여 서역의 많은 나라들이 그 강국에 귀부하였다. 거기에 왕족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세계적 무역기업, 즉 재벌가 아들 정도란 얘기죠. 명색이 고구려 왕과의 사이가 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면 납득이 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만일 그거라면 고구려도 중앙아시아 교역로를 통해 온달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도모했던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고구려 왕가의 부를 늘리려는 보관. 기존엔 일반적으로 평강공주와 온달의 결혼은 삼국사기 온달의 어머니가 온달에게 청혼하는 평강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 온달은 지극히 비루하여 귀인의 짝이 될 수가 없소. 하물며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 그대 같은 귀인이 어찌 우리와 살 수 있겠소. 평강공주, 옛 선인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찌울 수 있고 한 자의 배도 바느질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람끼리 마음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 에라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얘기죠. 세상 어느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온달이 공주 그리고 고구려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이유는 바로 공주의 지금 이 말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윽고 공주가 금팔찌를 팔아 밭, 집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모두 갖춰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은 그야말로 조건, 돈을 뛰어넘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인식되어져서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왔는데, 만일 온달이 사마르칸트를 지배했던 대상인 세력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건 돈을 뛰어넘는 사랑은커녕 오히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가 되는 거죠. 이거면 재벌가한테 시집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러브스토리는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머니스토리죠. 무역 최강 세력과 손을 잡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철저한 혼테크다. 돈, 물질을 뛰어넘는 평강공주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역시 그 시절에도 돈이 최고였단 말인가? 라는 새로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삼국사기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삼국사기에서의 온달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당대 최고 무역, 재벌가 아들이었다고 보기에는 삼국사기 묘사가 비록 우화 스타일이었다곤 해도 너무 돈이 없는 걸로 나온다. 거의 가난의 상징처럼 묘사되고 있어서 이 무역재벌 후손설하고는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이건 또 역발론도 있는 게 온달이 정말 가난했던 게 아니라 생활 양식이 외국인이다 보니 고구려인들하고 달라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 뿐이다. 거주 문화라든가 옷, 복식 같은 것들이 나름 온달은 그 자신의 문화 안에서는 화려하게 잘 차려입은 건데 고구려인들 보기에는 익숙치가 않다 보니 뭐야 저게 돈이 없나? 이랬던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사해설 할 텐데 뭐 지금까지 것들은 유명한 얘기들이니까 뭐 들어보셔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부터 나올 사설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사기에 온다라고 아주 큰 시대 차이가 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온으로 시작하는 인물이 온사문과 온군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온사문이란 인물은 고구려의 장수입니다. 삼국사기 659년자 기록 11월 당나라의 설인귀 등이 우리의 장수 온사문과 횡산에서 싸웠다. 그 유명한 당나라의 설인귀하고 승부를 벌였던 고구려의 유력 장수였어요. 고구려의 호국 인물인데 온달 이후 등장하는 고구려 장수라는 점에서 선배 고구려 장수인 온달하고 이름의 시작이 똑같으니까 온사문이 온달의 자손, 후손 아니겠느냐라는 설도 있죠. 만일 온사문이 온달의 후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달하고 평강공주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후손을 낳은 거겠죠. 후손이라면. 온달이 사망한 게 590년, 온사문이 설인귀하고 붙은 게 659년. 69년의 시차가 납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온사문이 온달의 아들일 가능성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온달 사망 직전에 태어나서 70 가까이 다 되어서 노장으로 설인귀랑 붙었다고 하면 가능은 하나 그것보단 혹시 직계 후손이라면 손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만 온달의 손자 라느니, 직계 후손이 라느니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온사문이 온달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는 그래서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친척 이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과연 평강공주와 온달 사이에서는 아들이 있었을까? 일단 온사문이란 인물의 기록은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온으로 시작하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로 온군해예요. 아까 온사문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장수였죠. 그런데 이 온군해는 삼국사기에 신라인으로 나옵니다. 이게 조금 갸웃한 부분이죠. 이 온군해가 등장하는 사서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바닷길로 다녀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고구려의 술라병을 만나고 말았다. 당나라에 배 타고 다녀오다가 고구려 해군한테 걸렸다 이런 얘기죠. 이건 바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대위기. 그런데 여기서 그러자 춘추의 종자인 온군해가 고관 대작이 쓰는 모자와 귀인의 옷을 입고 배 위에 앉아 있었더니 고구려 병사들이 온군해를 김춘추인 줄 알고 체포하여 베어버렸다. 김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몹시도 슬퍼하며 온군해를 대하찬으로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 후한상을 내려주었다. 삼국사기에 온달 이전에는 온씨가 등장하지 않다가 590년 온달 사망, 659년 온사문은 고구려 장수로 설인귀와 승부. 그런데 648년에는 온군해는 신라인으로서 김춘추 대신 죽었다. 이 각각 두 사람과 온달은 무슨 관계였겠느냐? 온달, 온사문은 직계 후손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온군해는 국적이 다르니까 대체 이 셋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만일 온달, 온군해가 각각 고구려와 신라로 온 사마르칸트 출신 소그드인 상인들의 후손이라면 근데 온군해가 김춘추 역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소그드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그드인이 말씀드린 대로 이란계인데 오늘날 학자들이 이 소그드인의 직계후손 민족을 야그노비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야그노비인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인의 외모가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란인 그 외모에 가깝습니다. 거의 서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온군해가 소그드인이라면 거의 서양적 외모를 가진 사람이 김춘추 역할을 연기한다? 고구려 병사들이 그런 사람이 나 김춘추요 했을 때 과연 속을 것이냐? 또 그걸 넘어서 김춘추의 수행원이 이 외에도 더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과연 가장 외모적으로 이질적인 인물을 김춘추 대역으로 세웠겠느냐?
기왕 세울 거면 정통 신라인으로 세우지. 라는 지적이 있어요. 온군해가 소그디아 왕족 온씨라면 온군해 본인이 소그디인이거나 아니면 소그디인 아버지와 신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신라인 어머니하고의 아들이면 외모가 신라인 반, 소그디인 반 이런 풍모가 났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그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사람을 김춘추의 대역 연기자로 세웠다. 또 그걸 고구려 병사들이 속았다.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조금 묘한 부분이 이 온군해가 사망하고 나서 받은 관직이 대하찬이라고 나왔는데요. 대하찬이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이 떠오르실 만한 건데 이걸 보면 예전에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신라 관등 체계. 지금 온군해가 추정받은 관직 대하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죠. 즉 진골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관직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온군해는 진골이었다. 아니면 진골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순국했기 때문에 골품을 뛰어넘는 관직을 내려준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온군해는 김춘추의 종자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럼 시종 같은 거였단 얘긴데 진골이 그런 걸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진골이 또 그런 대신 목숨 바쳐주는 희생양을 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해서 진골은 아니었고 그 아래인데 순국했기 때문에 골품을 뛰어넘는 그런 높은 관직을 준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직인 대하찬을 받았다는 게 순국으로 뛰어넘었다고는 해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역시 비슷한 시기 순국한 신라 인물들 중에 642년에 백제군에 맞서 엄청난 요충지 대하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죽죽과 용석이란 인물이 있는데 사망 후 죽죽은 급찬, 용석은 대나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표 보시다시피 죽죽은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은 거고 용석은 오두품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은 거죠. 김춘추 대신 죽은 것과 요충지인 대하성을 지키다가 죽은 것 중에 공이 어느 게 더 크냐? 김춘추가 당시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은 진덕여왕이었습니다. 온군해, 대하찬, 진골 가는 관직, 죽죽, 급찬, 육두품 가는 관직, 용석, 대나마, 오두품 가는 관직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온군해가 죽죽이나 용석보다는 신분이 더 높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다만 반론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종자 일을 하다가 결국 대신 죽어주는 역할까지도 했겠느냐. 근데 또 이거 역발로는 신분이 너무 낮은 사람 치고는 대하찬, 진골만 가능한 관직이 너무 높다. 완전히 정반대에 상반되는 포인트가 두 개나 있는 거죠. 만일 온군해는 외국인일까?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시기 고구려에서 활약했던 온달, 온사문과 온군해는 어떤 관계일까? 온군해가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외모가 다른 풍모였으면 어떻게 정통 신라인의 대역을 했겠느냐 그리고 비록 사망 후라도 지나치게 높은 관직을 받은 점 등등을 감안해서 온군해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연기해 주었던 김춘추처럼 오래오래 집안 대대로 신라에서 살았던 정통 신라인은 혹시 아니었을까? 라는 가설도 있는 거예요. 꼭 외국인이다 신라인이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양쪽 다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러나 만일 아까의 근거대로 온군해가 그냥 정통 신라인이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비록 다른 나라지만 나타나고 있는 온달, 온사문과 온군해는 무슨 관계냐? 명백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다 존재할 수밖엔 없어요. 같은 집안, 같은 가문이다 라는 설과 아니다 관계없다 라는 설 둘 다 있습니다. 만약에 1번 가설 온달, 온군해 둘이 같은 집안, 가문이다 라고 하면 아까
온군회가 정통 신라인이라는 근거대로인 그 썰을 따른다면, 그렇게 따른다면 온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온달이 몽골 초원지대나 혹은 사마르칸트 대상인 세력의 자손이라고 하면 고구려 왕가가 그런 온달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북방이나 중앙아시아 동서교역로 등 쪽으로 관련된 일을 도모하기 위해 그런 결혼을 했을 테죠. 따라서 온달이 정말 그쪽 출신이면 자신의 특성을 살려 북이나 서쪽 관련 일에 종사를 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온달이 자신이 직접 발의하여 내가 직접 이 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했던 일이 뭐라고 나오느냐? 삼국사기. 지금 신라가 우리 고구려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영토로 삼으니 그곳에 우리 백성들은 늘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대왕, 영양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시지 말고 병사를 주신다면 신라로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양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계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내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온달 본인이 주체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은 지금 신라 방향의 움직임이죠. 신라의 요충지 땅을 빼앗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엄청나게 신라 공격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앙아시아나 북방 초원 관련 비즈니스를 온달이 했다는 기록은 일단 전혀 없고 오히려 온달이 철저하게 신경 쓴 건 남쪽 신라였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온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정통 신라인의 역할 연기도 하고 사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관직을 올렸던 신라인 온군회. 만일 온군회가 정통 신라인이고 그리고 온군회와 온달이 같은 집안, 같은 혈통이라면 그리고 온달의 신라 쪽 땅에 대한 엄청난 애착. 온달은 북방이나 중앙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신라인 출신이 아니냐라는 제4해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달이 고구려 귀족들에게 바보라고 놀림받고 도외시되고 그랬던 것은 그가 정통 고구려인이 아니라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 만일 온군회와 온달이 같은 가문인데 이렇게 국적이 갈린 거라면 온달 쪽은 신라를 어떤 사정에 의해 나와 고구려로 넘어온 사람의 후손, 온군회는 잔류파. 근데 둘 다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온군회는 신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온달은 반대로 신라를 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신라라는 대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엄청난 노력을 한 두 사람인데 그런 노력을 하면은 무언가 동기가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문이 신라 내에서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일에 처했었는데 온군은 오히려 더 신라를 위해 희생하며 집안을 일으키려 한 거고 온달은 반대로 신라에 대해 분노하며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만 이 사설은 고구려 왕가가 고구려 막강한 기존 터줏대감 호족을 버리고 신라 출신 넘어온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해야 했나? 대체 왜?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 비록 나라나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사례가 있긴 해요. 삼국사기 지리지 고르네인 왕봉현 백제인인 한씨 미녀가 고구려 안장왕을 맡던 곳이라 하여 왕봉으로 불렀다. 다를성형 한씨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안장왕을 맡던 곳이라고 하여 고봉이라 불렀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고구려 왕 안장왕하고 고구려인이 아닌 백제 여인하고 사랑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왜 고구려 왕이 굳이 고구려에도 여자 많을 텐데 백제 여인하고 연애를 합니까? 남진 정책이죠. 그 일환. 백제 호족, 백제 출신 인사를 포섭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안장왕은 굉장히 가열차게 백제를 공격했었던 왕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구려는 왜 남진 정책을 폈을까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흔히 북진 정책이 드넓은 대륙으로 가는 장대한 기상이고 남진 정책은 희한하게 왜 좁은 반도 아래로 내려오냐 수비적 전략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남진 정책이야말로 진정 북진 정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의 장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을 처음 실행에 옮긴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었죠. 해당 얘기는 저희 그 고구려는 왜 남진 정책을 폈을까 영상 보시면 잘 나와요. 광개토 대왕 이후 고구려의 기조는 남진 정책이었고 그건 북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장쾌한 미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 영상은 지금 이 온달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마지막에 최종 화면으로 자동으로 뜨게 띄워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은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광개토 대왕의 놀라운 추진력과 발상 알 수가 있는데 여튼 만약 이 사설 요거 신라인 출신이라면 이 결혼의 동기는 마치 고구려 안장왕이 백제 여인과 사랑한 그런 동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온달 본인이 신라 정벌을 나서서 이끌었던 점도 그렇고 온달은 오히려 북방이나 실크로드 교역로가 아니라 고구려 남진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제4설이에요. 이 사설 말고 5설도 있는데 지금 온달의 이 코멘트 신라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곳 우리 백성들이 늘 애통하게 여겨 한시도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구려인이었다가 정복당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신라인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온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통함, 애절함에 너무 잘 공감하고 있고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지 못하면 내 돌아오지 않으리라. 차라리 죽으리라. 신라에 대한 엄청난 각오. 보통 기존에는 이 결사의 각오를 오직 평강공주에 대한 사랑, 이 근원적 동기다라고 로맨스 드라마식으로 포장만을 해왔는데 글쎄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죠. 또 요거를 보면 늘 애통하게 여겨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를 그린다는 고구려를 향한 엄청난 애국심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5설은 원래 고구려인이었다가 정복당해서 강제로 신라인이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로 되돌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냐 혹은 그러했던 집안의 후손이 아니냐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고구려의 신라 쪽 인접 지역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던 고구려 호족 집안이었는데 즉 고구려 신라 경계 부근에 있었던 근데 패해서 그 땅이 신라에게 넘어갔고 하여 집안 대대로 누려왔던 영지가 신라 땅이 되어버린 그래서 옛날에는 고구려인으로서 고구려의 유력, 지역 호족으로서 잘 나가다가 그 땅이 신라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고구려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해진 패배에 땅 빼앗기고 이후 고구려 더 깊숙한 안쪽으로 새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지만 일종의 몰락 호족, 몰락 귀족이 되어버린 거죠. 라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일 이거대로면 온 군에 같은 경우는 그냥 고구려 컴백 거부하고 신라를 택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온달 이후에 온달 가문이 고구려에서 무언가 일이 생겨서 온달 가문의 일부가 신라로 넘어가 거기로 귀순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개연성이 하나가 있는 게 평강공주 나이 16살이 되어 평강왕이 이퀄 평원왕이죠. 평강왕 딸이어서 평강공주죠. 이름이 평강이 아니고 그 딸을 상부, 동부로 시집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거부하였고 결국 온달에게 시집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동부로 시집 가려는 걸 파기하고 온달에게 간 거니까 온달은 안티 동부예요. 그런데 나중에 동부의 그 인물 연개소문이 642년에 고구려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티 동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온달의 후손이 만일 있었다면 동부의 연개소문이 장악한 고구려를 떠나야만 했을 이유가 생겼을 수도 있죠. 아까 온 군해가 김춘추 대신 죽어준 게 648년 연개소문 쿠데타 이후 6년여 후인데 연개소문이 쿠데타 때 영류왕은 물론이고 고구려 신료들을 엄청난 수 척살하거든요. 그 대숙청 때 안티 동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온달의 후손이 있었다면 그 역시 숙청 리스트에 올라갔을 수가 있죠. 온군에는 그걸 피해서
고구려로 도주했던 온달의 후손이라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군해가 김춘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죠. 고구려, 연개의 소문에 대한 분노, 나의 친족, 온씨 일가를 숙청, 척살한 연개소문에 대한 극도의 복수심이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동기가 되었었을까? 다만 이 가설은 아까 659년에 서린귀랑 고구려를 위해 맞서 싸운 온사문, 온사문이 온달의 후계자라고 하면 여전히 고구려에 있는 거니까 이 인물이 좀 걸리죠. 이 가설은. 근데 온달, 온사문, 온군의 세 명이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온씨가 없다가 온달 이후 등장한 온씨 인물 3명이라서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들이 진짜 온달 후손이라는 명확한 기록 자체는 없습니다. 다 정리해보면 대략 이 정도 설이 있는데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역사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